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의장 권봉수입니다.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고맙습니다. 갑자기 아까 오전부터 이제 점심시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되게 겨울눈 포근하게 온다고 좋아했는데 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은근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시려고 하다가 기자님들 길 미끄러워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2024년 첫 그 정례 브리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와주셔서 잘 구리시의회가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 새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브리핑 시작 전에 우리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정은철 의원님 박수 맞아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년 남짓 정례 브리핑을 하고 나니 이제 이후에는 이게 의장 혼자 하는 정례 브리핑이 아니고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도 이 시간을 활용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기자님들께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브리핑할 사항들을 좀 더 이렇게 다채롭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아마도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 정은철 의원님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정례 브리핑 시간에는 정은철 의원님도 브리핑할 거리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 구리시의회 8명의 의원 모두가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내려오셔서 언론인들과 그리고 언론인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알려드리고 도움 청하고 이렇게 순기능할 수 있도록 2024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시한 주례보고 보고 전에 먼저 감사 겸 자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해 주셨는데 올 연초에 제가 오늘 하나 출력해 왔더니 우리 인천일보 박현기 기자님께서 쓴 기사 제목이 지난 1월 5일자 기사 제목이 2023 종합청렴도 구리시의회 2등급, 구리시 4등급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도자료 시와 의회에서 보도자료 받아보셨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도 그 청렴도에 대해서 종합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국의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가 12월 달에 발표가 됐었고 1월 초에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불행하게도 그 전해에 비해서 2단계가 하락해서 그 전에 그 2등급을 받았던 종합청년도가 작년에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는 매년 종합청년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전체를 3분의 1씩 쪼개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고 저희 의회는 작년에 그 종합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회 평가, 그 국민권익에서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2가지 측면으로 하는데 하나는 청렴 노력도라고 해서 뭐 제도라든가 어떤 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보다 청렴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노력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청렴 체감도라고 해서 실제 그 정부 기관이나 이런 당사자들을 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관적 설문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체감하는 도를 평가해가지고 그걸 2개를 합산해서 종합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저희 구리시의회는 노력도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이번에 그 대상되는 의회 대상되는 기관 중에 3개 기관만이 노력도에서 1등급을 받았는데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구리시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 무슨 윤리 강령 구성, 또 회의, 교육,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뭐 등등의 그래서 부패해지지 않도록 보다 청렴해지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했고 그 부분이 평가받아서 노력도에서는 1등급을 받았고요. 아쉽게도 이제 체감도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아직도 저희 시민들께서는 구리시의회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서는 2등급을 받게 돼서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노력도 부문에서 상승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했고, 반면에 이제 시는 그 전에 2등급 받았던 게 이제 종합적으로 4등급으로 좀 하락이 돼서 이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다. 거기에는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조금 더 시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뭔가 채찍질하고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욱 노력하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종합 청렴도에 있어서 구리시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데는 여기 계신 기자님들의 도움이 많이 컸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쭉 의정 브리핑에 함께 해주시고 의회가 하는 일, 의회가 하고자 하는 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 보도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구리시의회의 일하는 모습 또는 노력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청렴도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계속 좀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구리시의회가 다음 평가치 원 계획대로라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청렴도 평가 결과치를 발표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수치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온다고,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혹시라도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순번제로 하던 것들을 매년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구리시의회 더욱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터이고 기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나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리시의회가 했던 일들을 쭉 우리 의회 소식지라는 이런 책자를 하나 연말에 만들어서 엊그제 인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 이 선거법상 이 구리시의회 소식지를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부해 드리는 건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놨냐면은 이후에도 이제 이 의회 소식지를 받으실 분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의회가 보내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여기 오늘 정례 브리핑 끝나고 우리 위에 사무과에 가셔서 꼭 필요하니까 한 부 달라고 하면 선거법상으로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의회가 했던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처리된 법안, 시정질문, 현안질문, 각 의원님들이 주안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들을 한 권의 책자에 잘 담아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내년도 또 의회 소식지, 올해 이제 연말에 의회 소식지 만들 때 좀 더 보완해야 될 점들 충고해 주시면 더 발전시켜서 좋은 의회 소식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어제 주례보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지난 12월 27일 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년 초에서 당초에는 1월 9일쯤 지난 주간에 우리 주례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의원님들 일정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준비된 건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에 안 하고 어제 주례보고를 실시했는데 총 9건에 대해서 주례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총 9건 중에 1번에 있는 첫 번째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보고를 요구한 건이고 2번부터 9번까지는 집행부에서 의회 주례보고에 설명하고자 제출된 건들입니다. 이제 건별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희한하게 제가 이 기사지 출력지를 계속 두 건 다 우리 인천일보 박형기 기자님 기사를 들고 온 꼴이 돼버렸는데요. 지난 1월 7일자 우리 박형기 기자님께서 보조금은 쌈짓돈, 구리시 노인의 감사의 적발 이런 기사를 저희 의회 의원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 작년에 우리 구리시 집행부 감사 담당관실에서 노인회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관련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의회
아직 저희는 그 감사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었고, 그래서 차제 그 감사 내용, 그 보도된 내용을 좀 확인하자. 그러니까 감사 어떤 점이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는지 좀 확인하자. 또 하나,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잘못된 부분을 잘 고치고 제도를 개선해서 정당한 행정행위 또는 정당한 보조금 집행을 하자는 이유에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다 해서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 담당관실과 그다음 그 노인회를 관할하는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보고 들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작년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한노인의 구리시 지회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게 지금 이제 공개되어 있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구리시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12월 지난 29일 날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 인천일보의 박형기 기자님이 쓴 기사의 내용은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의거해서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을 이렇게 쭉 기사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감사 결과 총 해당 그 지적 사항은 시정 주권 총 10건에 대해서 지적이 돼 있는데 그 10건 중에서 8건은 주의, 2건은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제 개별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니까 출력해서 보셔도 되고 그렇게 가능하십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의원님들이 감사 담당관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달에 감사를 열흘간 실시했는데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가 12월 말에 나왔다. 도대체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잘못된 집행행위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빨리 시정해가지고 바로잡으려면 감사했으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서 뭘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8개월 그냥 가지고 있다가 12월 말에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떤 이유로 노인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하게 됐느냐 등등 동기 또는 결과 보고의 그 지연 여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담당관실의 보고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 특정 감사를 뭔가 뭐 제보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전체적인 그 지방 보조금이나 민간 위탁 사무에서 어떤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생기니까 작년도에 2023년도에 이런 지방 보조금 단체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종합 계획을 세웠고 뭐 체육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등등 이런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 순차별로 감사를 실시했고 4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그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중간에 교체가 됐고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껴서 지연되다 보니 12월 말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 뭐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의원님들이 인천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작년 가을쯤에 또 이 노인에 관련 그 보도가 한 번 된 적이 있었다. 아마 그때 우리 오늘 마침 장 기자님, 장선희 기자님 오셨는데 그때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쓴 자료를 어제 보고 기자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9월쯤 시점에 보도가 한번 몇몇 언론 매체 노인에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 감사 결과 보고서는 12월 달에 나왔는데 9월 달에 이와 같은 관련한 보도가 나왔으면 이게 도대체 감사 업무에 대한 관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번 이 노인의 특정 감사는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 3명과 시민감사관, 특정 감사를 담당하는 시민감사관 5명 해가지고 8명이 담당을 했는데
그분들이 보도의 소스였다라면 이건 지금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감사 담당관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언론에 드릴 이유가 없다. 다만 그 감사를 수감받는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그 피감 기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감사 중간에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노인의 어떤 뭐랄까요 명예를 훼손하는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미리 보도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보도가 사실로 다 만들어져 버렸다면은 그럼 어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냐면 이미 감사 결과 내용들이 그 9월 이전에 다 확정되어지고 가지고 있다가 12월 말에 결과 보고서 낸 거 아니냐 등등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더더군다나 노인회라는 곳이 어르신들의 어떤 복리 후생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 자체인데 마치 무슨 부정의 복마전인 것처럼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도 좀 온당해 보이지 않는데 그 소스를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서 제공했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 아까 결국 감사 결과 보고에서 최종 지적한 시정 2건과 주의 8건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의 2건 자체가 이 노인에 해당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을 수급하는 대부분의 단체가 그 저지름직한 이제 뭐 그런데 마치 이 노인에 국한된 것처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 그 지적사항 중에 시정 2건, 주의 8건이 있는데 주의는 말 그대로 뭐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얘기고 시정은 뭐가 있었냐면은 재정상의 조치가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그 실버 교통봉사대가 있는데 그 실버 교통봉사대에 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회장님께 지급한 그 노인회장님이 실버 경찰 봉사대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장이니까 그쪽 노인회에서는 실버 경찰 봉사대에 수당 지급할 때 대장님 포함해서 모든 종사자들에게 지급을 했고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그 수당은 실질적으로 실버교통 현장에 나가서 하신 분한테 했어야지 대장님께 지급한 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감사 지적 시정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인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중에 의견을 좀 달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이렇게 들었죠. 노인회장 특정한 그러니까 뭐 우리 노인회장님 계시니까 이름을 홍길동 노인회장님이 실버 경찰 봉사대를 말하자면 위탁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수행할 때 대장으로 얘기하면 그 수당은 노인회장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실버 경찰 봉사대장에게 지급되는 거면 그 업무의 일환은 단순히 실버 경찰 봉사대가 현장에 나가서 이 깃발 들고 호루라기 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을 감독하는 조장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체계를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대장이 있으면 그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감사 담당관실에는 그 부분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재정상의 환수 조치 요구를 했었습니다. 환수 조치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떤 유권 해석을 좀 받아보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어제 그 확인하는 과정에 자 아까 12월 29일 날 요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이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결과 보고가 나오니까 그걸 해당 과인 노인장애인 복지과와 노인회에 결과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수 조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감사 담당관실은 현재는 자기네들은 환수 조치 잘 모르고 있겠다. 주무과장이 환수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팀장한테 확인을 받더니 환수가 됐다는 겁니다. 1월 10일 날 이 통장으로 입금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오케이. 그것조차 지금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하러 왔다는 거 참 답답한 일이다. 또 하나 그러면 이 감사 결과 보고서요. 저희들에게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 이게 공개되어 있는 감사 결과 보고서인데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된 감사 결과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감사 결과 조치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조치 계획이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총 10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 결과 나왔는데 처분 요구 명세 해가지고 처분 종료 시정 2건, 주의 8건, 그다음에 여기 처분 계획에 재정상 조치 해가지고 환수하는 금액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신분상 조치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런데 감사 담당관실에서 노인장애인 복지과와 노인에 보낸 공문에는 노인회에 해당 업무를 담당한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을 징계하라는 신분상 조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한 거죠. 아니 도대체가 그러면 이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일과 관련해서 신분상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읽으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감사 담당관실에서 지금 노인의 직원들에게 신분상의 징계 요구를 한 거 아니냐. 그럼 이게 도대체가 공개된 자료와 실질적 자료가 다르면 이걸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그 감사 담당관실의 요구는 설명은 이런 겁니다. 요 감사 보고서에 있는 신분상 조치는 공무원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즉 공무원 여기 신분상 조치가 없다는 얘기는 이 업무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담당했던 노인 장애인 복지과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신분상 조치가 일체 없었고, 다만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외부 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요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요구를 의견을 줬다. 납득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튼 감사 담당관실과 노인장애인 복지과,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당부드린 얘기는 그런 거지요. 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잃지 말자. 그래서 한간에 나오는 얘기처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만한 감사면 누구도 수긍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노인장애인 복지과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뭐 개선 방안 이런 거 했더니 여기 개선 방안 이런 겁니다. 환수 및 처분 요구하고 교육 조치하고 지도 점검 철저히 하고 교육하고 결과 제출하겠다 뭐. 근데 이거 지금까지 했던 일이거든요. 이게 지도감독 기관에서 할 일인데 결국 이게 한 개년에 끝난 게 아니고 무려 3년 이상 계속된 일이었는데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가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나 수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잘 수긍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그 3년 넘게 계속 지급되던 이 일을 그러면 결국 이 일은 그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 뭐 그동안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다가 감사 담당관실에 발견된 건이다. 그럼 이건 지도감독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느냐 등등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설명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좀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거 하느라고 오전에 시간 다 가고 오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기 있는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구리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관리 운영 업무 협약 종료 보고. 이건 구리시 코로나19 때문에요. 당초에는 이제 시에서 하다가 코로나19가 조금 잦아들어서 일상적 관리할 때 그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이라는 곳하고 이 선별 그 관리소를 진료소를 운영하는 걸 위탁 업무 협약을 했었는데 이제 전부 국가적으로도 다 종료가 돼서 이 업무 협약을 종료해서 최종적으로 이제는 코로나는 특별하게 국가나 시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그냥 일반적인 질병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요건 우리 업무 협약 및 조약에 관한 조례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하셨으니까 여기 주례 보고에서 보고한 건으로 가름하자 이렇게 해서 어제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구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목이 좀 깁니다. 여기 가보신 분 혹시 계시겠지만은 저희 시청 올라오는데 입구 쪽에 왼쪽 편에 별관이 있습니다. 별관
5층인가요? 저기 꼭대기층에 가면은 그 구리시에 있는 소위 CCTV를 종합 관제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통합 관제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걸 규율하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좀 그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들 또는 용어를 바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일부 개정하겠다는 조례입니다. 조례 만들다 보니까 여기 어떤 정의란에 착용형 장치, 휴대용 장치 뭐 이렇게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조례 만들 때 일상화되지 않았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경찰관들이 차고 있는 그 웨어러블 이 카메라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적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이런저런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그 집행부의 설명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통합관제센터에서 대부분 CCTV 관할하는 게 주로 방범용 CCTV를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밀접하게 업무가 연계돼서 링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CCTV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하는 장소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부분을 삭제하겠다. 이게 개정 조례안의 대충의 내용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일자리 경제과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리 대행 동의안 이런 그 동의안이 나왔는데요. 이건 제가 그때 한번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냐면은 조례를 그때 만들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제 담배 이렇게 거리 이격해가지고 담배 소매 허가를 득하려고 하면은 나가가지고 거리도 재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런 업무를 실제로 그동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은 말하자면 다른 그 조합, 그 담배 판매 조합에다가 관리 대행을 맡겨가지고 거기서 했었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의 근거에서 이제 그 업무, 그러니까 담배 소매 허가 새로 낼 때 저 기존에 있던 담배 소매상하고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 협회, 그 조합, 예, 사단법인 한국 담배 판매인의 조합, 그러니까 뭐 구리 조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조합에다가 관리 대행을 맡겨가지고 업무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건 동의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온 안이고요. 그 다음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그 이제 기수별로 3년 주기로 4년 주기로 지금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에 걸친 게 그게 지금 5기입니다.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만들었고 우리 구리시는 그다음에 이렇게 4년짜리 계획을 만든 다음에 중기 계획을 만든 다음에 매년 뭘 하겠다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작년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관계법에는 이 계획을 만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작년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조금 늦게 그래서 어제 실질적으로 시기를 좀 놓친 거 아니냐. 원래 작년 11월 달에 11월 초에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만들었으면 빨리 연차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작년도에 그 본예산 이전에 한번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 그랬지만 하여튼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내년도 2025년 연차별 시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가기 전에 잘 만들어서 보고하라 이런 지적을 하고 들었습니다.
다음 6번째가 있는 평생교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구리시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이 평생교육조례에 의거해서 실제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평생학습관이라는 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평생학습관은 저 수택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관련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동 단위로도 평생학습 교육센터를 동 단위로 만들거나 설립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근거되는 지금 조례를 만들었고, 마침 차제에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갈매동 지역에, 우리 갈매동 멀티스포츠센터 그 새로 개관한 쪽에 갈매동 평생학습교육센터, 동평생학습교육센터를 새로 지정해서 거기다가 이제 개설하겠다. 그러려면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어제 이제 설명 듣고요. 이제 이렇게 의원님들이 제시된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2개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이런 어떤 강좌가 이렇게 투 트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평생학습과 쪽으로 나와서 평생학습관이나 동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하나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했던 데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 그 자치센터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체계로 해가지고 행안부 체계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요것처럼 지금 평생학습에서 이제 앞으로 그 강좌들이 뭐 상충되거나 또는 이렇게 박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역시 청소년 팀에서 구리시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저 관내 청소년들에게 11세부터 제가 나이가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 생리용품을 지급하는데, 그 동안에는 보건복지법에 그 생리용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이라고 썼는데, 상위법에 이제 그냥 생리용품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좀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 중에 이제 우리 저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저 대상자들도, 그다음에 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뭐 법률에 의거해서 국내 거소하는 재외동포들도 이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에 지금 반영하는 거고요. 뭐 그 외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계 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례 제명이. 그다음 역시 이제 청소년 팀에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구리시하고 코야드라는 기관 간에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맺겠다. 이것도 역시 우리 조례에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협약을 맺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례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런 지적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협약 당사자인 코야드라는 곳,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코야드라는 곳이 이제 여기 저 보고 안에 보면은 미국 청소년 마약 퇴치위원회 이렇게 가로 열고 영어로 쭉 쓴 다음에 그렇게 써놨어요. 도대체 이 기관의 성격이 뭐냐? 뭐 무슨 위원회니까 정부 기관인 거냐, 아니면은 연방 정부에 뭐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냥 비영리 단체인데 이름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협약서를 보니까 아마도 뭐 저기
주한 미국인인 것 같아요. 총재가 폴 비 림이라고 적혀 있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미국의 그 재미 동포인 폴 비 림이라는 사람이 만든 비영리 단체인 미국 청소년 마약 퇴치위원회라는 데가 있고, 이 단체가 작년 11월 달인가 한국 지부를 만들었는데, 그 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뭔가 마약 중독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협조하겠다는 협약을 맺겠다, 이런 우려를 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이게 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인데, 왜 만들어졌냐면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소위 어느 단체 또는 어느 기관, 회사와 MOU라고 해서 그냥 처음에는 아주 느슨한 MOU를 만들고, 그 MOU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척되면서 뭔가 좀 이 왜곡된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 의회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럼 조례 정신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이 업무 협약을 맺는 상대방 측의 단체의 성격 또는 실제로 이 업무 협약을 맺었을 때 이루어질 업무에 대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림이 없이는 이건 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더 보완하시라. 이렇게 급하게 할 일 아니다. 그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뭐 보완을 해서 본회의장에 가지고 오실지, 아니면 근원적으로 다시 살펴봐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포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원 녹지가에서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 한강시민공원,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현재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주차 요금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현재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요금이 일단 30분은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요.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 30분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30분을 넘어가면은 주차요금을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시민은 50% 지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50% 할인을 받으려면은 일단 차량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 차량이 구리시 차량에서 면제 차량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기본요금 1,000원은 그대로인데 이제 무료 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0분 동안은 무료고 10분 넘으면 일단 기본요금 1,000원을 내야 되고요. 그런데 구리 시민은 70% 감면폭을 70%로 올린다고 합니다. 70%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 등록도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구리 시민들 차량 등록 DB가 있으니까 그 DB하고 요금 체계를 연계해서 구리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70%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일단 시민들은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금 줄어드는데, 이제 우리 구리 시민이 아닌 분들은 요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조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구리시 의회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고,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차제 특히 1월 1일 행사 때 보니까 저희가 거기가 구도적으로 그 입출입로가 너무 작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차량 출차하는데 뭐 40분, 1시간씩 걸리는 문제,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공원녹지가 입장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가 부서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그 우리 구리 안성간 고속도로 구리대교가 완공되고 거기에 교통체계가 정비가 되고 나면 지금 폐쇄되어 있어서 강명 분로로 올라가는 그 진입하는 도로가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또 저쪽 그 구리대교 있는 쪽으로 있는 관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진입로를 좀 개설하고 이건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리 시민이 등록돼 있는 차량은 다 70% 감면을 받으면 저 렌트카는 어떠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시설 이용할 때 시민의 범주를 거기 이제 주차요금뿐만이 아니고 관련 시설 이용할 때 시민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 그래서 그거 혹시라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완비시켜 놔라 등등이 어제 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 혹시 오늘 제가 어제 주례보고상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제가 좀 보충 설명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지금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켜놓은 듯 싶습니다. 네. 더 들리는 그 아까 대한민국의 먼저 설명하셨는데 그런 이 지금 불시지 전체 민원하고 이분들이 이제 하고 이제 지역사회 영향력에 대한 예, 이제 사실은 대한노인의 구리시 지회는 그러니까 노인들을 대변하는 단체죠. 그러니까 저희 관내 지금 126개죠, 정 의원님. 저 126개 경로당이 있고 이제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당연히 노인의 회원들이 되시는 거고 그분들 회장님들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 지금 입주해 있고요. 지금 지난번 감사에 문제가 됐던 그 해당 사업은 일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 교통봉사, 이 교통관리 문제를 대한노인의 구리시 주위에다가 저희다가 이제 말하자면 보조금 줘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그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이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10건의 총 10건 중에 실제 노인회가 요 사업은 노인의 이제 노인회가 말하자면 위탁 사업처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있고 또 노인회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가 노인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건 중에는 상담센터와 관련된 건도 3건이 들어 있었고요. 근데 하여튼 그 운영 주체가 현재는 노인회로 되어 있고 이제 실제로 노인회에서 이 업무는 이제 직원들이 관할을 하겠죠. 사무국장 또는 뭐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되는 그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그런 좀 논란 있는 결과치가 나왔다. 다만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의원님들 쭉 보시고 그 지적된 사항이 여러 보조금 그 사용 단체에서 범한 직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를 미진구한다거나 증빙 서류를 구비하는데 소홀히 했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그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할 때 심사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심사비를 할 때 소득세를 띄고 줘야 되는데 심사비 7만 원 뭐 이런 업무들 이게 이제 대부분 보조금 지급할 때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증빙 서류 문제 등등이었는데 아까 핵심 쟁점 중에 가장 큰 쟁점은 그 실버 경찰 봉사 대장인 노인 회장님에게 지급한 고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지급한 수당이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금액이 3년간에 걸쳐서 390인가 49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그 뭐 실제로 뭐 100만 원 남짓 뭐 이런 정도인데 이제 이게 저희가 안타까웠던 건 뭐 감사 시작하고 이런저런 관내 우리 내부에 소문이 있고 9월 달에 이미 그런 보도가 한번 나고 또 12월에 결과 보고서 나오니까
또 보도가 나고 그래서 마치 노인회가 지금 무언가 노인회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의회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어서 뭐 차제 우리 저 기자님들께서 노인회가 그렇게 막 지금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조금 수령해서 하고 있는 집행하고 있는 단체치고는 깔끔하게 잘하고 있고 다만 그 특정한 사업 하나에 그 수당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는 근데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도 야, 이 감사 담당관실의 판단이 이게 옳은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상식적 선에서 뭐 그런 정도라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호 기자님 여기 어이구 저쪽에 가까운 데서 먼저 드셨네요. 예, 우리 김영근 기자입니다. 아까 공공 주차장 네. 무료 주차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일반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네. 가까운 의정부 시는 5시간 무료입니다. 네. 근데 우리 시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국가유공자 일반 장애인들 국가유공자는 몇 시간 무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시간 무료인지는 인지하고 못하고요. 아마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혹시라도 인접 시군이나 그 법 정신에 의거해서 저희 구리시가 장애인들의 무료 주차 시간이라든가 그 혜택이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면 관련 뭐 감면 조항이나 이런 것들 잘 살펴서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이요? 네. 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지금 몇 시간인지 알지 못하는데요. 인접 의정부에서 의원 발의로 5시간까지 늘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 여부나 의원님들께 전파해서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기자님. 네, 경기 오였습니다. 그동안 구리시가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협업 조례에 따라서 업무 협약을 하게 되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정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혹시 아시는 내용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요구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오 기자님이 갖춘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저희가 던지는 거죠. 협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그런 구리시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관련 자료를 보면 이미 이제 방송에서 마약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꾸 문제시 되니까 여러 가지 시 집행부라든가 사실은 시의회에서도 저희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전문가들 모셔놓고 어떻게 지금 개선할까 이런 노력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단체와 협업을 하면은 좀 더 시너지가 있겠다. 이렇게 해야 이게 협약 단계로 가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타당한 일의 순서인데 사실은 어제 이제 우리 그 담당 팀장님이 이제 1월 달에 새로 오셔서 일단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그동안 우리 구리시는 마약 그 청소년들 특히나 청소년 마약 중독과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나름대로의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중론 또는 뭐 논의들을 좀 해보고 그래서 찾아본 결과 미국에서 했던 이런 뭐 단체가 있어서 협약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반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잘 챙겨와 봐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단체인지 여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아마 뭐 그냥 협약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방 활동하는데 어떤 그 예산이 소요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어저께 공직자들이 담당 공무원들 보고할 때 그 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내용이 전제가 아무것도 네. 있지 않았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협약서 안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협약서 이렇게 협약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협약서 내용 자체도 어제 서류가 이렇게 온 겁니다. 제안하고 하는데 이런 협약서를 맺겠다. 거기에 사업비가 나갑니다. 아니요, 사업비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OU 이 부분을 왜 의회가 나름대로 이 조례 보고하도록 요구를 했냐면요. 그 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렇습니다. 그냥 소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유령 단체하고 MOU 맞고 나면 그 MOU 상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사업비 계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명분이 뭐냐면 우리 이거 MOU 맺어서 이 사업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구리시에서 몇 번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시 의회에서 이거 MOU 단계에서부터 뭔가 의회가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마약 퇴치하는데 어떤 작은 힘이나마 도움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상대 단체에 대한 뭐 실체 또는 어떤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은 좀 따져보자. 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마 준비 잘해서 그리고 같이 힘 뭉쳐서 해야죠. 지금 마약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더 저희 의회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두 분 기자님 질문 받으니까 저 이제 여담처럼 그냥 쪼크가 떠올라서요. 지금 마침 우리 저 시장님께서 지난 화요일부터 그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황당한 일이 오늘 같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님 말씀 끝났는데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그랬는데 질문을 안 한다거나 또는 질문을 아까 우리 저 김 기자님처럼 저기 5시간인 거 알고 계세요 그러는데 참 모르고 있다고 그러기도 좀 창피스럽고 하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예상 질문 수집해야 되고 그 예상 질문에 맞춰서 또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서 준비해서 그냥 이 한편에 마치 연극처럼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이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어떤 질문을 하셔도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형기 기자님. 또 당황스러운 질문하실 거죠? 네, 인천으로 제가 쓴 기사를 보시면 의장님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2천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 쪼개기 계약을 했어요. 쪼개기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담당 직원이 경쟁 구매를 해야 되는데 특정업자 수의 계약을 해서 구입함으로써 이 배임에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사안 같으면 형사고발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도 그런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건 이건 배임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혹시 의회에서 그런 지적과 의견을 넣으시죠? 일단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여기 저도 감사 보고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방한복 구입 부적정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의 구리시에는 거기에 이제 실액이 사실은 지금 땡땡을 쳐놨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땡땡 쳤으면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아니죠? 하여튼 여기 이제 그 땡땡땡 해가지고 실지 금액은 나오진 않습니다. 아마 박 기자님도 감사 보고서 보셨으니까. 그런데 총액으로 치면 아마 2천만 원 미만이라는 표시일 것 같고요. 수의 계획을 했다는 이유는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세 개를 통해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또 그 세 개 업체 중에 한 업체만 우리 업체고 두 개는 우리 업체가 관계 없는 업체였다. 네.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개 업체만 우리 업체로 확인되는 등 회계 관련 규정. 일단은 저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그날 감사 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를 하면 소위 이제 공무원 감사를 할 때도
이제 경징계에 해당되는 내용과 중징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여기 주의 같은 경우에는 감사 기법상으로 보면은 뭐 주의, 견책, 경고 등등이 상당히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센 게 아까 두 건의 시정이었습니다. 시정은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를 뭔가 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수당을 잘못 지급했다 했으면 그 지급된 수당을 다시 회수하라든가, 예를 들면 뭐 저 출장비를 잘못 지급했으면 그 출장비를 회수해 오라든가 이런 걸로 봤는데, 일단 감사 결과 보고서에 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의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관점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여겨져서 오히려 주의니까 저는 뭐 감사 부서에서 주의로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업체를 해가지고 배임까지 또는 횡령까지가 될 정도인지, 왜냐하면 어제 이 부분을 정은철 의원님이 또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감사 담당관한테 이거 이런 사항 아니냐 그랬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신 기자님. 예, 경기신문의 신동기 기자입니다. 그러면 VC 의회 입장에서 이번 네. 감사 결과를 보고 과도한 감사다, 아니면 뭐 먼지 털기식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노인 회장이 네. 실버 교통봉사대 그 단장이라면서요. 네. 그러면은 그 노인 회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대원들한테 지급을 했는지, 아니면 노인 회장이 그냥 후보한 건지 그거를 좀 네. 그러면 했다고 하면 그 지급한 돈을 다시 거꾸로 되돌려 받아가지고 환수조치. 아니요. 일단 후반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버 경찰 봉사대로 이제 선발되신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이제 아이들 교통 봉사를 하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수당의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원을 지급하기로 됐다 그러면은 20일간 일을 하면 20만 원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감사의 핵심은 뭐냐면은 실버 경찰 봉사 대장인 노인 회장님은 직접 이렇게 교통 요요 신호기를 들지 않고 대장으로서의 지휘 업무를 하니까 지휘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지급은 이 신호기를 든 어르신이나 중간에 이분들을 관리하는 조장이나 대장인 노인회장이나 똑같이 만약에 수당이 10,000원씩으로 책정돼 있으면 10,000원씩을 지급한 겁니다. 그건 개인한테. 그래서 개인 통장으로 다 이렇게 지급이 됐고, 다만 이 감사관실의 관점은 뭐냐면 이걸 직접 신호기를 드신 분은 실제 그 일을 한 걸로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이렇게 위치를 파악해주고 하시는 조장님들도 되는데, 대장님은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지급하면 안 된다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돈을 뭐 대장님이 받아가지고 돌려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분이 받은 통장으로 받은 수당이 잘못 지급됐으니까 환수 조치하라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후반부 질문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해석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어떤 위탁 사업이나 보조 사업을 할 때 그 위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보조 사업을 할 때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데, 실제 그 업무를 안 한 장한테 지급하면 안 되는 거냐? 왜냐하면 그 업무라는 게 일관성으로 이 사람을 여기 일을 시키고 여기 일을 시키고 지휘 감독하는 것도. 그래서 어제 우리 이 질문을 하신 저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그럼 사단장이 직접 보초 안 쓰니까 뭐 군인 어떤 뭐 경계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단장은 직접 경계 서지 않았으니까 주지 마라,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건데, 그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 업무의 어떤 이 카테고리로 볼 때 이제 이런 쟁점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질문하신 그럼 의회는 이게 뭐 과도한 거냐 또는 뭐 특정이냐, 이제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특정감사라는 용어 속에 뭐가 있냐면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을 투입해서 감사를 하는데,
왜 했느냐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해소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 담당관이 종합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하기로 하고 2023년도에 총 8개 기관, 9개 기관을 하기로 했다. 그 중에 하나 노인회가 들어 있었다. 하나.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차라리 4월 달에 감사를 해서 사실은 이게 크게 쟁점을 다룰 그러니까 12월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 10개 우리 박 기자님도 보셨으니까 감사 보고서 10개 건이 그 기간 이외에 뭔가를 확인해 가지고 막 할 수 있는 건들이 아니면 차라리 4월 달에 감사해서 6월쯤에 감사 결과 보고서 내서 합당한 조치해서 보도가 나고 했으면 됐는데 전혀 이거는 안 났는데 9월 달에 일부 보도는 났죠. 그러다가 12월 말 되니까 겨우 보고서 나와가지고 1월 달에 보고가 나오니까 아까 그런 오해 혹시라도 중간에 일부러 무슨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전했던 거고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럴 일을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시스템상 통상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뭐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는 이 감사 받았는데 이번에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감사 담당관한테 거꾸로 그랬어요. 수감기관인 노인회에서는 설마 어디가 우리가 이런 감사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할 이유는 없을 거 아니냐 이제 등등이어가지고 차제 그런 오해는 그러니까 서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감사 업무 하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저 어제 더욱더 답답했던 거는 자, 이게 시민들에게 공지되는 서류인데 서류상에 있는 내용 이제 아까 그 해석도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공무원만 해당돼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표시했다 하는데 이 보고서를 본 사람은 신분상 조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회에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을 징계하라는 신분상 조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물론 그 징계를 감당할 건 이제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뭐 인사위원회를 열든 양형위원회를 열든 해가지고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이게 좀 그럼 앞으로 보고서 볼 때 행간을 봐야 되는 거냐에 대한 그런 우려는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어제 의원님들과 이제 의논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간 스케줄을 정해놔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1년 동안 구리시의회를 이렇게 운영하자라는 회기 운영 계획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2월 달에 아마도 임시회를 한 번쯤 열어야 될 상황이다. 또 3월 달에도 이제 도에서 뭐 이런 예산 정리 작업이 끝나면 추가 경정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요구될 테니까 열어야 되고 4월 달에도 행정사무감사 이 특별위원회 구성권 때문에 그래야 이제 자료 요구가 되고 1차 정리회 때 해서 쭉 저희가 연간 이렇게 회기를 운영하겠다는 회기 운영 계획을 어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따가 우리 팀장님 보도자료 보낼 때 기자님들께 회기 운영 계획을 같이 좀 보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일단 구리시 의회는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되겠구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하단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실지 회기 운영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네, 근데 거칠게나마 이렇게 올 한 해를 할 예정입니다.